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각 오후 3시까지 이루어진 청문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역시 청문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윤석열의 검찰에 모든 것이 맡겨지게 됐습니다. 청문회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좀 더 야당이 강하게 날카롭게 추궁을 했으면 저는 조국 후보자의 그 민낯을 국민들에게 좀 더 생생하게 보일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엉성한 그물망의 청문 후에 왜 좀 더 촘촘한 그물을 던지지 못했는가? 제가 대표적으로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사건입니다. 워낙 최성해 총장이 폭탄 같은 증언을 많이 해서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 교수는 거짓말로 딸을 포장을 했다. 조국은 의혹투성이니까 장관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자, 그렇다면 우선 총장상정이 위조됐는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를 집중적으로 따져서야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이 나왔지만 제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국에게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 표창장에 관한 경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사람이 정경심 교수니까 정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추천을 했으며 어떤 절차를 받았고 어떤 심사를 통과해서 어떤 경위로 누가 직인을 찍어서 어떻게 표창장을 받았다 라는 얘기를 정경심은 알고 있을 것 아니냐. 자, 그렇다면 당신의 부인이 얘기하는 경위는 뭐냐, 그거부터 들어보자 라고 시작을 해서 그것을 원재료로 삼아서 따지고 분석하고 추궁을 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을 안 물어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쳇바퀴 돌듯 공허한 얘기들만 난무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 A 교수라는 사람, 조국 딸을 봤다는, 자, 그리고 낙인과 관련해서 증언을 한 또 다른 행정 직원, 이런 사람들의 일방적인 얘기만 여당원들의 입을 통해서 등장했을 뿐, 정 교수가 얘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궁을 했으면 좀 더 효과적인 공격이 됐을 겁니다. 물론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일단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 매우 미흡했습니다. 자, 두 번째, 청문회 초기서부터 민주당이 시녀 역할을 한 조국의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어야 합니다. 왜냐? 이것은 완전히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삼권 분립을 근본적으로 뒤엎은 일종의 집권 세력과 조국의 자기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호텔에서 자기 돈으로 자기가 조직을 해서 기자간담회를 했어야 합니다. 조국이 뭐라고? 일개 시민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국회에서 국가시설인 국회를 이용을 해서 기자간담회를 합니까? 자,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이 내놓은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왜 조국의 시녀 역할을 해서 사회를 보고 장소를 빌려줍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것은 조국의 자기 모순과도 연결이 됩니다. 조국은 모두 발언에서 자기가 장관이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권력기관의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삼권 분립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 스스로가 삼권 분립을 근본적으로 해친 잘못된 기자간담회, 이것을 따지고 들었으면 시청자들이 청문회 초기서부터 조국의 자기 모순, 위선, 자기 부정,
여기에 곁들여서 그동안 조국이 약 1만 5천 개의 트윗 활동을 한 10년간의 조국의 언행을 따져 물었다면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추려서 지금의 조국과 실제로 벌어진 이런 현실의 조국과 트윗상의 조국의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면 조국의 이중성을 국민들에게 노출시키는 데에 보다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네 번째, 수신제가 치국을 집중적으로 몰아붙였어야 됩니다. 왜냐? 조국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모른다, 나는 자녀 교육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무슨 본인이 얘기하는 무슨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사회회 활동만 했기 때문에 나는 부인의 펀드도 모르고, 그리고 딸의 논문이라든가 인턴이라든가 또는 장학금, 성적, 표창 이런 거 전혀 모른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인의 어떤 사모펀드와 관련된 불법 가능성, 혐의 이런 것들, 그리고 최소한 4년간 2천만 원의 장학금을 부인, 조국 딸의 엄마는 알았을 것, 논문 제일 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을 조국 딸의 엄마는 알았을 것,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은 주도적으로 조국의 아내가 관여했다라는 점.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결국은 수신은 이미 실패한 거고, 왜냐? 수신에 실패했다는 것은 조국이 여러 차례 본인이 스스로 시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서 많은 불찰과 결함이 있었고 등등등등 기타 등등 해서 질책을 달게 받겠다 이런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자, 수신은 이미 실패를 했고 재가에서도 철저히 실패한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수신제가에서 실패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가? 치국 중에서도 핵심 장관이 될 수가 있는가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면 조국은 사죄하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문점 중에 하나. 왜 하필 이런 의혹투성이, 이런 하자투성이, 이런 누더기 후보를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해야 되느냐? 조국보다도 훨씬 인격이 뛰어나고 하자가 없으며 양심적으로 산 훌륭한 지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왜 조국 당신이어야 되느냐를 따져 물었어야 됩니다. 여상규 위원장이 날카롭게 질문을 하긴 했습니다만 좀 더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신은 검찰개혁을 강조를 하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법이라든가 그것도 엉터리 같은 대공수사 기능을 없애는 깡통 내용이지만 어쨌거나 그런 개혁 법안이라든가 공수처 신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것은 전부 다 법안으로 성안이 돼서 국회로 가 있다. 이거 이제 여상규 위원장이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작업을 한 사람이 누구냐? 현재의 박상기 법무장관 아니냐? 자, 그리고 이런 이 법조 사이클, 법조 메커니즘에서 자유로운 사람, 예를 들면 학자라든가 이런 검사, 판사 또는 이런 출신이 아닌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이 돼야 개혁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박상기 법무장관도 역시 연세대학교 법대교수 출신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강조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전부 국회에 제출해 놓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미 청문회 검증을 다 통과했고 당신 같은 이런 요란한 하자나 비리나 의혹이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저는 이러이러하게 만신차이가 됐으니 저는 누더기 후보가 됐으니 저의 지명을 철회해 주시고 그대로 박상기 법무장관을 유임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더 인격이 뛰어난 사람을 하자가 덜한 사람을 새로 지명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라는 건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왜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으면 국민들이 조국이 되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겠구나라는 인식을 더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여당원들은 집중적으로 조국의 호위무사가 돼서 조국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이낙연 총리는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나섰다고 공격을 했고, 청와대 또는 할 것 없이 검찰을 법무장관 포함을 해서 검찰을 공격을 하는 이 행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조국에게 물어보면서도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질책하고 견제를 했어야 합니다. 검찰은 역시 이 대형 사건을 다루는 것은 검찰의 검찰 수사가 정치성을 띠지 않을 수가 없다. 윤석열의 검찰이 3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한 것은 무슨 뜻이냐? 사퇴하라는 것 아니냐? 가족들에 관한 이런 엄청난 의혹과 수사 대상의 혐의가 있으니 그런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없다는 명백한 뜻을, 정치적인 메시지를 검찰이 던진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정면으로 받아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계는 있지만 보다 더 그물론을 촘촘하게 했더라면 조국이라는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